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단원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 노력을 알아봅시다. 교과서 118쪽에서 124쪽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경제성장에 따라 어떤 사회 변화들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먼저 자동차 사용이 증가했고 고속국도가 개통이 되었죠. 컴퓨터가 보급이 되고요. 인터넷 발달로 인한 인터넷 쇼핑이 증가하게 되는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자, 사진으로 알아보면요. 1960년대 흑백 텔레비전이 먼저 보급되었죠. 그리고 70년대에 고속국도가 개통이 되고요. 80년대 컴퓨터가 보급되었고 90년대에 승용차 사용이 증가되었어요. 그리고 2000년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속철도 즉 KTX가 개통이 되었고요. 2010년대에는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터넷 쇼핑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 변화는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졌어요. 그 밖에 경제 성장에 따른 어떤 사회 변화 모습이 있었나요? 해외여행이 증가되었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한류 문화가 확산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계인이 모이는 국제 행사가 개최되게 되죠.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사회 변화들의 모습을 알아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이런 사회 변화와 경제 성장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먼저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급격하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나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1960년대 경공업이 발달하게 되죠. 경공업이 뭐였죠, 여러분? 신발이나 의류나 가발 등을 생산하는 공업이죠. 그리고 석유화학, 철강, 조선, 기계, 전자 같이 70년대에는 중화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경공업과 중화공업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어디로 이동했죠? 그렇죠. 도시로 이동하게 되죠. 공업화로 인한 농촌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요. 청년들이 도시로 많이 떠나서 농촌에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걱정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공업화로 인한 농촌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농촌 일손은 부족하죠. 그리고 급격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두 번째 사건은요. 부실공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때 급격하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굉장히 그 건설업도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도 만들고 높은 건물도 많이 짓게 되는데요. 안 좋은 그 우리나라의 어떤 생각이 뭐든지 빨리빨리 하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도 빨리 짓자, 다리도 빨리 짓자 이러다 보니 튼튼하게 짓는 것보다는 빨리 짓게 되고 그러다 보니 위험한 부실 공사가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1994년 성수대교, 그러니까 한강에 있는 다리가 붕괴되었고요. 그리고 1995년에는 삼풍백화점이 붕괴됩니다. 그래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죠. 온 국민에게 커다란 슬픔을 안겨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세 번째 사건은 외환위기인데요. 1997년 다른 나라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우리나라는 IMF 구제금융에 요청이 되게 되고요. 이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지게 돼요. 외환이 뭐예요? 선생님 할 수 있는데요. 외환은 다른 나라와 거래할 때 쓰는 돈이나 그 밖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빌린 외환을 갚지 못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돼요.
많은 회사가 문을 닫았고요. 실업자 수가 크게 증가했지만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죠. 집에 있는 모든 금들을 모아서 어떻게든 나라 빚을 빨리 갚고 경제를 회복하도록 국민, 정부, 기업이 모두 힘을 모아서 누구보다 빨리 극복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의 경제는 더욱 성장했고요. 경제 상황은 많이 좋아졌지만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어쩔 수 없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하나하나 선생님이 정리해 볼게요. 먼저 빈부의 격차가 매우 심해집니다. 빈부격차는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사이에 소득 격차가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 그림에서 봤을 때 좋은 식당에서 또는 가족들과 맛있는 거 먹고 있는 이런 그림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가 힘든 일을 하시고요. 옆에서 손녀가 돕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할아버지가 굉장히 고민이 많아 보이시죠? 이렇게 힘들어 보이시는 할아버지의 모습과 즐겁고 잘 살아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대조적인 그림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 간의 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노인, 장애인, 실업자 문제가 증가하게 돼요. 빈부의 격차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요. 노사 갈등이 심해집니다. 노사 갈등이란 기업과 근로자 간 갈등입니다. 기업은 많은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고요. 근로자는 좋은 근무 환경과 높은 임금을 기업에다 요구를 하죠. 그런데 기업과 노동자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요. 결국 기업은 어떻게 돼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좋은 제품을 소비자들한테 제공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이윤을 많이 못 남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어떻게 돼요? 규모를 줄여야 되고 결국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노사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 기업도 손해고 근로자도 손해가 납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요. 환경오염 및 자원 부족입니다.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죠. 왜요?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면서 대기오염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수질오염 문제 같은 것들 환경오염 물질들을 밖으로 배출하는 경우들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자동차 사용량 같은 것들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해서 대기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황사와 미세먼지 문제까지 우리가 생기게 되었죠. 여기 그림에서처럼. 그리고 기업이 발전하고 소비자들이 많은 전기 제품을 쓰면서 우리가 에너지 자원도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많은 전기나 전력이 소모되는 데 비해서 우리가 석탄이나 석유라든지 이렇게 화력 에너지들은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많이 지금 자원이 고갈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자원들이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 가지 문제점, 첫 번째 빈부격차, 두 번째 노사갈등, 세 번째 환경오염 및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시민단체 봉사활동입니다. 지금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해주고 있는 시민단체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도와주고자 시민단체들이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해요. 이렇게 무료 급식소라든지 아니면 독거노인 씻겨드리기, 아니면 독거노인 집안 청소해드리기, 반찬해드리기 등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번째 노력으로는요. 복지 정책을 위한 법률 제정이에요. 어디예요? 국회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해서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복지법,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임대주택법 등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비, 양육비, 학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사 갈등 문제인데요. 노사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는요. 먼저 일자리 늘리기가 있어요. 기업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부에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와 기업 경영자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로자와 기업가가 민주적으로 대화를 민주적으로 대화로 해결하도록 중재하고 있고요. 또 정부의 중재가 있죠. 세 번째,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기업 감시라든지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움, 또 기업과 근로자가 대화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중재하고 있어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환경오염 및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는요. 첫 번째, 정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정책이 있어요. 기업에서 친환경 자동차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휘발유나 경유차는 너무나 자동차 배기가스량이 많아서 환경오염이라든지 지구온난화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자동차를 많이 보급하고 있죠. 전기자동차는 전기 충전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 오염을 시키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기업들의 친환경 제품 판매죠. 기업들이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도록 많이 홍보하고 알리고 있어요. 지금 환경마크 인증 상품을 보시고 계시죠? 또 세 번째, 환경보호 운동에 참여합니다. 사람들이 가까운 거리는 걷고요. 일회용품 사용 줄이고요. 오염된 환경정화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죠. 지금 환경보호 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 에너지 절약 운동이죠. 지금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또 쓰지 않는 전기 코드를 빼고요. 뭐든지 재활용이나 재사용을 많이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아본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사건 3가지가 뭔지, 또 경제성장에 따라 나타난 3가지 문제점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을 알아보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낸 이 질문에 대해서 사회 노트에 자세히 답을 적어 오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제 교류를 하는 까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